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55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금씩 꾸준히 자산을 불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2년 4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당시 55세였던 김영애 씨는 28년간 근무한 회계법인에서 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한 인력 감축이라는 이유였죠. 28년입니다. 신입 직원으로 들어가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퇴직금은 약 1억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이미 시장은 젊은 인력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재활치료비만 매달 150만 원이 들어갔죠. 고등학생 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만 해도 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년? 2년? 그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4시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 28년간 쌓은 경험이 있다. 김 씨는 회계 전문가였습니다. 숫자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회사가 건강한지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었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투자를 해보자. 다음 날부터 김 씨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열었죠. 28년간 익숙하게 보던 화면이었습니다. 기업들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부채가 적은 회사. 둘째, 꾸준히 이익을 내는 회사. 셋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산업. 넷째, 한 종목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기. 일주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15개 기업이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김 씨는 가장 안정적인 기업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부채가 적고 실적이 좋은 회사였죠.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3개월 후 3천만 원이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억 원이 1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 씨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 욕심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한 달에 50% 수익. 석 달 만에 2배. 김 씨의 수익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에게서 쪽지가 왔습니다. 바이오 주식이 곧 대박 납니다. 지금 안 사면 후회해요. 김 씨는 그 종목을 검색했습니다. 차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는 신약 개발 성공 소식이 가득했죠.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매출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채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정한 원칙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트는 계속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그 종목에 넣었습니다.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깨뜨린 것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역시 내가 옳았어.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 7%, 10%. 뉴스가 나왔습니다. 임상 결과 재검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에 20%씩 빠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7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주일 만에 3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김 씨는 결국 손절했습니다.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던 계좌는 1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금도 까먹은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원칙을 어겼을까? 욕심 때문이었어.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정해둔 원칙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모두 어겼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적었습니다. 원칙을 어긴 데가 4천만 원 손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대학 포기할게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눈치챈 것입니다. 아니야. 아무도 포기하지 마. 김 씨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은 1억 1천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씨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55세의 나이에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찾은 것이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55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간 관리자였던 사람이. 가슴이 저려왔지만 참았습니다. 자존심 따위 신경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 노트북을 가져가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돌아와 오후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투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자신이 잘 아는 업종의 안정적인 회사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주가는 큰 변동 없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200만 원씩 모아 1,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수익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1년 후 계좌는 1억 3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금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날 밤 김 씨는 편의점 창고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 수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1년을 더 일했습니다. 편의점 일은 계속했습니다. 투자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총 자산의 30%는 현금으로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2년 차 계좌는 1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 차 2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025년 여름 세계 경제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경제 지표를 확인했습니다. 부채가 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고 있어. 김 씨는 조용히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50%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8월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한국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아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리해둔 목록이 있었습니다. 위기 시 매수 대상 기업, 부채가 적고 현금이 많고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천천히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걸쳐 조금씩 샀습니다.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모두가 파는데 혼자 사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주식하세요? 요즘 다들 큰일 났다던데. 네. 하지만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 같은데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칼날이 아니에요. 싸게 파는 좋은 물건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폭락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일, 3주일. 시장이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시장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김 씨가 바닥에서 산 주식들은 평균 35% 올라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계좌는 3억 5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석 달 만에 1억 원을 번 것입니다. 그날 김 씨는 편의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1년 반 동안의 편의점 생활이 끝났습니다. 편의점을 그만두고 투자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시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노트에 기록하는 일상은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번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천천히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4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년 차에는 6억 원을 넘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차에는 9억 원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재활치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차 12억 원, 5년 차 18억 원, 6년 차 25억 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대단한 걸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원칙을 지키며 복리의 힘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때로는 크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적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결국 회복했으니까요. 7년이 되었을 때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35억 원. 1억 원으로 시작해서 7년 만에 35억 원을 만든 것입니다. 김 씨는 일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공시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충분하지 않아요? 좀 쉬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투자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됐어. 숫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 8년 차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9년 차 70억 원, 10년 차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해서 10년 만에 100억 원을 만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함께 버텨준 거예요. 11년 차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습니다. 유럽 대형 은행의 부실로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김 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5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장이 폭락하자 천천히 매수했습니다. 6개월 후 자산은 140억 원이 되었습니다. 1년 후 1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김영애 씨는 66세입니다. 1억 원으로 시작한 투자가 12년 만에 180억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이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김 씨는 모교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5억 원을 냈습니다. 한부모 가정지원재단에도 기부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돈은 가져갈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는 있죠. 김 씨는 말합니다. 그날 밤 김 씨는 12년간의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낸 사람이다. 이제 김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12년간의 습관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공시 대신 창밖을 바라봅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남편과 함께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어떤 숫자보다 소중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는 일확천금의 수단이 아닙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마법도 아닙니다. 투자는 원칙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김영애 씨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을 정하고 지켰을 뿐입니다. 욕심을 부렸을 때 크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원칙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위기가 왔을 때 공포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단 기억하십시오. 원칙 없는 투자는 도박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